지금 처음으로 자녀보험을 준비하시거나 이미 가입했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리모델링을 고민 중이라면 오늘 내용은 끝까지 보셔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팁과 전문가 관점에서 차근차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요즘 자녀보험을 잘못 가입했다가 결국에 해지하는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험은 한번 가입할 때 제대로 가입해야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 신중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음에 설계 방향만 정확하다면 이후 보험료에 대한 스트레스도 크게 줄어듭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무엇보다 건강과 안전이 가장 큰 걱정이죠. 특히 성장기 때에는 면역체계가 약해서 같은 병이나 사고라도 영향이 더 크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자녀보험으로 대비해두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닌 가정의 재정과 안정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막상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면 보험사는 너무 많고 특약도 복잡해서 무엇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들과 비교 없이 급하게 가입을 했다가 나중에 잘못 가입한 것을 뒤늦게 알고 보험을 해지하거나 쓸데없이 돈만 더 내는 사례들도 적지 않죠. 이번 영상에서는 가성비 좋은 회사를 선택하는 방법과 보험을 설계할 때 필수 특약은 무엇인지, 불필요한 보장은 어떻게 걷어내는지, 그리고 예산 내에서 효율적이게 가입하는 방법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입니다. 현재는 많은 보험사가 어린이 보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같은 보장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회사별 특약 보험료가 다르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에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이번에는 실제 설계안을 통해 회사별로 비교해본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동일한 보장 조건을 두고 10개 보험사의 설계안을 비교해본 결과입니다. 그중 제2사는 질병일에서 5종 수술비 특약이 빠져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해 제외를 했고, 그 밖에 비교가 가능한 회사 중에 B사가 가장 저렴했습니다. B사의 총 보험료는 월 4836원이었고 반대로 보험료가 가장 높은 A사는 월 6216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장을 똑같이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A사와 B사의 보험료 차이는 월 19,380원입니다. 이 금액을 20년 동안 납입한다고 가정하면요, 총 보험료 격차는 465만 1,200원입니다. 단순히 회사만 달라도 보험료는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체감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한 달 19,380원이면 암진단비 5천만원 수준의 보장을 더 구성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반드시 여러 보험사를 설계한 뒤에 꼼꼼히 비교해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새로운 형태의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건강고지 할인형 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최근 10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이 없는 경우 기존의 일반형 상품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렸던 가장 가성비가 좋았던 보험사 B사, 일반형 기준으로는 월 보험료가 4836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내에 입원, 수술 이력이 전혀 없다면 건강고지 할인형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무조건 상품부터 고르지 마시고 내 자녀가 건강고지형 할인형 조건에 맞는지 먼저 체크한 뒤에 조건이 충족된다면 꼭 할인형 상품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합니다. 단 건강고지 할인형 가입이 어려운 경우라면 기존 표준형 상품으로 준비하셔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납입 방식의 선택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린이 보험은 크게 일반형, 무해장급형, 그리고 갱신형과 비갱신형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표준형과 무해장급형의 차이를 간단하게 살펴보시죠. 표준형은 보험료 납입 중 해지에도 일정 금액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무해장급형은 납입 중 환급금이 전혀 없지만 납입이 끝난 이후 시점부터는 일정 수준의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같은 보장 조건이라고 하면 무해지환급형의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보험은 원래 해지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환급금보다는 보장 중심의 설계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에는 갱신형과 비갱신형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갱신형 상품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으나 3년, 5년, 10년 등 일정한 주기마다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또한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보험을 유지하는 동안 계속해서 납입해야 합니다. 반대로 비갱신형 상품은 초기 보험료가 갱신형보다 조금 높을 수 있지만 보험료가 납입기간 내내 고정되어 있습니다. 10년, 20년 등 정해진 기간만 납입하면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납입 없이 만기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험은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비갱신형으로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실제 40대, 50대 이후 갱신형 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된다면 처음부터 비갱신형으로 안정적이게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꼭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을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기도 한데 2023년 8월까지만 해도 어린이 보험은 만 35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 이후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모든 보험사에서 어린이 보험 가입 연령을 0세부터 만 15세까지만 가능하도록 약관을 일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어린이 보험의 전용 혜택을 성인이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결국 현재 어린이 보험은 오직 어린이만을 위한 상품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보험만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뭘까요? 첫 번째, 월 납입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동일한 보장 조건이라도 성인 보험에 비해 어린이 보험은 보험료 자체가 더 낮게 책정이 됩니다. 즉 가성비 측면에서 탁월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성인 보험은 가입 후 1년 안에 암이나 뇌, 심장으로 진단이 발생하면 진단비의 절반, 즉 50%만 지급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험은 예외입니다.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즉시 진단비가 전액 보장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살펴봐도 자녀가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라면 반드시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약 구성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험에는 다양한 특약들이 존재하지만 모든 특약을 전부 넣기보다 우선순위를 뚜렷하게 정해서 핵심 담보부터 꼼꼼히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3대 진단비 특약입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국내 주요 사망 원인뿐만 아니라 치료비 부담이 큰 대표 질환입니다. 그래서 보험 설계 시 암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넣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수술비 특약입니다. 상담 시 많은 분들이 수술비는 실비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현재 가입할 수 있는 4세대 실비보험은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병원비의 70에서 80%까지만 보장을 합니다. 또한 실비보험은 급여와 비급여 구분에 따라 보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질병 수술비, 장애 수술비, 고도 중증 질환 수술비 이 같은 특약들을 반드시 넣어주셔야 실제 치료 시 병원비를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후유장애 특약입니다. 아이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시력과 청력, 관절과 신경계 등의 영구적인 손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후유장애 특약을 반드시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3에서 100%까지 보장되는 후유장애 특약으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가벼운 장애부터 중증 장애들까지 실제 상황에서 충분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어린이 보험을 설계할 때는 3대 질병 진단비, 폭넓은 수술비 특약, 3% 이상의 후유장애 특약 이 세 가지를 중심축으로 먼저 설계하신 후에 여유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특약을 검토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네 번째는 선택 특약으로 골절 진단비와 화상 진단비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주의력이 부족하고 활동량이 많아 생활 속의 골절이나 화상 사고가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치료비 부담도 크지만 치료 기간 동안 부모의 보호가 요구되면서 간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약은 실제 활용도가 높은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특약은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아이들이 친구 물건을 파손하거나 아랫집에 물이 새는 누수 피해를 주는 등 놀이 중에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손해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배상이 가능한 특약입니다. 특히 대인사고는 자기부담금이 없이 전액 보장, 대물사고는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보장되며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구조라서 가성비 면에서 매우 우수한 특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보험료 예산입니다. 보험은 단기간으로 끝나는 지출이 아닙니다. 매달 수년에서 수십 년간 납부해야 하는 고정적인 지출 항목입니다. 휴대폰 요금이나 생활비처럼 보험료도 우리의 가계의 지속적인 지출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산 계획 없이 보험 가입을 많이 합니다. 지인의 추천이나 설계사의 말만 듣고 보장은 넉넉하지만 예산을 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은 커지고 결국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묻습니다. 월 보험료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신가요? 이 질문이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보장이 뛰어나도 유지가 어려우면 결국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보험은 가입 자체보다 유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차라리 보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끝까지 유지 가능한 보험이 훨씬 더 좋은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초과하는 보험은 애초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 이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보험의 기준입니다. 저희 보험대학에서는 매달 주요 보험사들의 상품을 꼼꼼히 확인해서 가장 합리적인 조건을 고객분들께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 요청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내용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